베네수엘라 경제가 완전 개쓰레기 상태인 거는 뉴스를 통해서 다들 알고 계실 거지만 그 나라의 주식시장이 무려 50만 배 상승했다는 거는 아는 분이 많이 없을 거예요. 아니, 상식적인 논리로 말하면 그 나라의 경기가 좋아야 주식이 오르는 법인데 왜 베네수엘라의 주식은 50만 배 폭등하는 것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하는 이런 말은 어디서 돈 주고도 못 듣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베네수엘라는 1918년도부터 석유 개발을 성공해 석유 수출을 해왔어요. 어떻게 보면 1세대 석유 수출국이죠.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유저는 생산 비용이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역사적으로도 저유가 시기에 나름 잘 버텨왔죠. 그리고 2000년대 초반 중국의 공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시기, 유가가 본격적으로 폭등하기 시작했고 유가는 70달러를 넘어 130달러까지 폭등을 했죠. 그리고 한동안 2014년까지 유가는 지속적으로 100달러 부근을 유지했어요. 그야말로 한동안 역사상 유례없는 고유가 파티가 벌어진 겁니다. 이 고유가 파티와 더불어 당시 대통령이었던 우고 차베스 대통령의 인기도 하늘을 찌르게 되죠. 참고로 우고 차베스는 사선을 할 정도로 1998년 베네수엘라 대통령으로 당선, 2012년까지 14년간 장기 집권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고유가 시기에 집권을 하여 국가의 불을 자연스럽게 일으켰고 베네수엘라의 국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끈 인물이기도 하죠. 이런 그가 2013년에 사망한 후 이 마두로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베네수엘라의 비극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전 세계의 공장급인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국제유가도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25달러 수준까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베네수엘라의 헬게이트가 열리는데요. 그동안 석유 판매만 믿던 나라가 유가가 급속도로 하락하다 보니 나라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진정한 헬게이트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나마 베네수엘라 내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다른 공산품이나 농산물 등의 수출품이 있었다면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여력은 됐겠지만 이 베네수엘라가 결국 버티다 꺼내 들어서는 안 될 카드를 빼내고 말았죠. 그게 통화량입니다. 이 통화량이 참으로 무서운 게 통화량을 안 늘리자니 경기에 생기가 돌지 않고 통화량을 늘리자고 하니 화폐 가치가 폭락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거죠. 결국 베네수엘라는 버티다 통화량을 미친듯이 늘립니다. 이 그래프의 M2 통화량 보이죠? 거의 단기간에 40만 배의 수준으로 올리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그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화폐 가치가 폭락하고 환율의 영향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돈에 풀린 양에 따라 물건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게 되지만 물건 가격과 풀린 돈의 적정 가치가 맞다면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사라지고 물가는 상승이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장기간 베네수엘라처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 돈을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계속 찍어냈기 때문이에요. 이 통화량이 풀린 돈이 적정 가치를 찾아가는 시간보다 돈을 찍어내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 장기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악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돈을 찍어낼까요? 국가가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찍어서 가치를 창출하려는 것이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악순환이 무한 반복된다는 거예요. 참고로 베네수엘라의 금리가 무려 22%입니다. 그냥 저축만 해도 연 22%라는 고금리 혜택을 보는 것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이 금리의 역할이 정확하게 뭐냐면 2014년도부터 금리를 16%에서 22%까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 금리를 올리는 주요 배경이 통화량의 막대한 증가로 인한 물가가 폭등하니까 이 물가를 잠재우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것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베네수엘라의 금리 여력은 최대 22% 수준이에요. 2014년도부터 약 4년간 6%의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제어하려고 했음에도 그 금리 인상의 여력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물가가 미친듯이 튀어오르는 겁니다. 이 물가 상승률이 무려 150만 %를 나타내고 있죠. 아마 제 영상을 계속해서 시청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를 어느 정도 이해하실 거예요.
도무지 물가 상승률이 150만 프로라는 게 상상이나 가시나요? 그냥 이 볼리바르 화폐 가치는 쓰레기보다 못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경제 상황이 오게 되면 무엇보다도 이 화폐를 던져서 다른 나라의 화폐를 들고 있어야 하는 게 우선 최우선적이겠지만, 그나마 실물 자산인 부동산과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 막대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해지를 조금이나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물가의 일부분이 주식일 뿐이고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나라의 경제 상태가 건강해야 주식이 올라간다고만 생각하는 것과 달리 물가 상승률과 더불어 주식이 가장 많이 상승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요, 통화량 증가로 인한 이 화폐 가치가 실물 가치 대비 하락하게 되고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이를 제어하기 위해서 정부는 금리를 인상시키면서 물가를 잡으려고 안간히 2%에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연준에서도 2%에 맞추겠다는 의미가 이 의미인 거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미국 또한 베네수엘라처럼 막대한 통화량은 아니지만 물가를 제어할 수 있는 금리 여력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금리 인상기 후반기로 갈수록 물가는 자연스럽게 폭등할 거고요. 그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현재의 현금을 그때까지 들고 계시다면 가만히 앉아서 화폐 가치의 하락을 느끼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이 구독과 좋아요는 꼭 좀 부탁드릴게요.